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캐스터 조지연입니다. 자, 이제 투자 올림픽이 토요일에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하루하루 시장 속에서 잡지 못했던 부분들 이제는 주 단위로 체크해 보시면서 새로운 인사이트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투자 올림픽은 네이버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합니다. 이데일리 TV를 검색해 주세요. 실시간으로 소통하시면서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한 주는 수급적으로 변동성이 큰 한 주였습니다. 그동안 2차 전지로 쏠렸던 수급이 초전도체로 옮겨갔다가 또 다시 과대 낙폭주로 이동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과연 다음 테마는 누가 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 그 해답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할 해설위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그렇다면 이번 주 투자올림픽 함께해 주실 해설위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적당한 종목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늘 끝까지 치솟는 공중전의 달인이십니다. 윤사무엘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토요일 방송 첫 문을 열어주셨는데요. 자, 첫 타자인 만큼 오늘 각오 한마디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에 따라서 유연하게 매매를 추구하고 있는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 전문가입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세가 조금 효율적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구간에서 공략하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잡자마자 올라가는 어떤 매수 포인트에서 그 종목을 잡아가지고 시세의 알곡만 챙긴다라는 컨셉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빠른 매매 아니면은 조금 강한 종목들 주도주 안에서 트레이딩하는 방법에 대한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분들 이 노란톡방에 QR 찍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올림픽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종목이 이제 어제 포함해서 어제 이제 하이브라는 종목을 드렸었죠. 그 종목 포함해서 6종목을 드렸어요. 보시면은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언급드린 뒤에 하루 뒤나 아니면 그 다음날 바로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분께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너 세력이랑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근데 제가 지금 언급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거래 대금이 보통 최소 5천억에서 근데 1조 정도 나오는 1조 정도가 터지는 종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메이저나 즉 돈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죠. 스마트머니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종목을 볼까, 이 시점에는 어떤 종목을 볼까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몇 년간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 그냥 개인 투자자들 기준이 아니라 스마트머니, 그러니까 큰 자산가들이 보는 종목들을 저는 자연스럽게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수했을 때 또 바로 올라가는 포인트까지 아니까 아마 수익을 누적시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아마 저와 함께 하시면은 상당히 좋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날 오르는 종목도 잡아내시는 윤사무의 해설위원님, 오늘도 좀 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시장 이야기부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이라이트 장면 정말 많았습니다. 자, 가리기가 힘들 것 같은데, 자, 그 중에서도 이번 주에 이 장면만은 놓치면 안 된다 하는 장면, 어떤 장면 있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이제 8월 5일 토요일이죠. 네, 이번 한 주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 테마의 쏠림 현상이 약 3일간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급 쏠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좀 금요일이나 돼서 다양한 섹터에 이제 돈이 이제 분산이 되는 움직임을 보였었고, 그러면서 이제 순환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이제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 사례처럼 쏠림 현상이 이제 지속적으로 몇 개월간 이뤄진 사례도 있겠지만, 이제 초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종목들에 대한 픽이나 아니면 섹터에 대한 픽을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 주 오늘 이제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면은 금요일에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주봉 종가가 마감이 되는 날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이너스 2.27% 한 주간 마이너스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4거래일간 하락하게 되면서 마이너스 2.85% 정도 떨어졌습니다. 자, 이어서 차트를 한번 간단하게 이제 주봉이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떻게 저희가 대응할 것인가, 지수에 대한 부분들 잠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네, 목소리가 잠기네요. 일단 달러 인덱스 차트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이탈을 하면은 저항을 받고 빠지느냐, 아니면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가지고 지지받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저항 구간들 있죠. 1번, 2번, 3번, 4번 구간, 그리고 여기가 5번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다시 저항받고 떨어지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상단을 조금 맞았죠.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더 우호적인, 달러 인덱스가 이제 내려가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성장주들이나 뭐 대표적 2차 전지, 뭐 AI, 뭐 로봇 이런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또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다는 부분은 조금 우호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대로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이 구간을 만약에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중점을 두고 지켜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보시면 이제 나스닥의 일봉 차트예요. 네, 빠르게 보고 갈 겁니다. 빠르게. 자, 제가 전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자, 이 구간은 지지선이다라고 하면서 반등이 그래도 여기 상승과 하락의 중간까지는 나왔어요. 그런데 음봉 마감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정시 핵심 가격대를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000에서 14,900포인트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코스닥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코스닥에 대한 차트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굳이 제가 지수를 막 열심히 보는 편은 아니라서 어느 정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유동성, 거래 대금이 있으면은 시장이 하락하든 상승하든 저는 특별히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즘에 유동성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크게 이 지수에 따라서 뭔가 어떤 매수나 매도 포지션을 잡거나 그러진 않고 있고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될 게, 이 지금 가격대가 상당히 지지저항 구간에 있어서 핵심 가격대는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 코스닥의 일주간의 차트거든요. 주봉 차트예요, 주봉.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자, 이 구간에서 예전에 2018년도에 저항을 받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첫 방송이다 보니까 조금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면은, 네, 이 구간을 보시게 되면은 2018년도에 저항을 받았던 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 구간에서 2020년도, 21년도에 상승장 때 지지를 받고 한 번 더 올라갔던 이력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 이 구간을 다시 이탈하니까 재차 하락이 큰 폭으로 나왔죠. 자, 이 구간에서도 큰 하락이 나왔었고, 자, 이 구간에서도 저항을
받으니까 다시 하락이 크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지금 913이랑 932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지지 저항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격대니까 여기를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상승한다. 반대로 이 구간을 만약에 힘없이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어렵게 볼 만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도 제가 조금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은 뭐냐면은 자, 이 구간에서 이제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왔죠. 이게 맞나? 네,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어떤 패턴이 나왔다는 거는 여기에 있는 어떤 매물대가 두껍기 때문에 이 구간을 소화하고 더 가기 위해서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구간 있죠? 네, 보시면은 다시 한 번 더, 자, 이 구간, 이 고점과 이 고점을 연결하는 어떤 추세선에 있어서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875에서 850포인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구간만 지지하면은 여러분들은 좀 상방에 크게 베팅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 후에 저의 또 탑픽 종목들 제가 또 공개해 드릴 테니까 네, 자세한 내용은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꼭 QR 찍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굉장히 신선하게 차트를 통해서 자,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전개가 되었고 또 다음 주는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장 정리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거나요. 또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시면 링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참여 코드 7777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거기까지 잘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뭐 시장이라는 경기장에는 수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또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이 픽해 주신 종목들 현재 전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이 픽해 주신 선수들 성적표입니다. 자,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다 최근 공략주라는 점입니다. 자, 한동안 2차 전지주들이 쓸어 담았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9% 넘는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또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담당하는 에코프로비엠 20%에 가까운 수익을 냈습니다. 또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이 관심 있게 보시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인벤티지랩은 53%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줬네요. 네, 자, 이렇게 지금까지의 성적표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보니까 이 금메달이 수익률로만 선정이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 해설위원님, 그렇다면 금메달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유동성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인벤티지 랩이나 뭐 펩트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보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아니면은 에코프로 쪽에 이제 비중을 확실하게 실을 수가 있잖아요. 그 기준 자체는 이제 거래대금으로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이 종목이 1조가 터졌느냐, 2조가 터졌느냐, 아니면은 뭐 1,000억이 터졌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비중을 실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뭐 비중을 제가 뭐 100% 실었다라고 하면은 그 외에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0에서 50%만 실는다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좀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일단 금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8월 3일 날 추천드린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 방송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렸었고 에코프로비엠도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즉 이렇게 수익 내는데 하루 이틀밖에 안 걸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어떤 이평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지가 되고 있다. 자, 이 구간에서 첫 번째로 지지를 했었고 자, 이 구간에서 두 번째로 지지를 했었는데 이 구간에서 이 50EMA 제가 많이 활용하는 어떤 이평선에 있어서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왔었고 이후에 한 8, 9% 정도 상승이 바로 즉각적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일봉이 아니고 분봉 차트예요. 분봉 차트. 자, 이 구간이 한 9% 정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좋은 거래를 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노란톡방 안에 만약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뭐 한 번만 여기 방송에 나와서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 오시면은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을 하루에도 4번, 5번 그리고 다음 날에도 또 매매를 하고 또 다음 날에도 종가 베팅을 해서 또 사가지고 또 매매를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죠? 자, 이 구간에서 자, 매수를 하죠.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 13%.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또 9% 정도 수익이 납니다. 자, 그다음에 또 매수하고 종가 베팅을 또 매수했더니 또 그 다음 날 또 한 3에서 6% 정도 가량 이렇게 수익을 냈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고 실제 매일마다 제가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 구간에서 사세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적당히 올라가게 되면 파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즉 뭐 13%가 갔다라고 해도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에서 한 7%만 드셔도 상당히 괜찮은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일날 이게 몇 분 아니거든요. 이게 한 20분 정도 기다리면은 여러분들이 뭐 한 5에서 10% 정도까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로 넘어가서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목요일 날 첫 방송에서 바로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바로 하루 이틀 그리고 3일차에 상한가를 갔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틀 조정받았을 때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거 버리는 종목 아니다. 왜냐? 자, 이 구간 지지 구간이니까 여러분들 종가 매수 하셔도 된다. 노란톡방에서도 똑같이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한 9에서 10%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게 되면요. 저는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방송, 이 올림픽, 투자 올림픽에 나와서 제가 6시 방송에 출연하고 있거든요. 거기 나와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다음날 방송 나가기 전에 종가 베팅 하셔도 된다. 그 다음에 이 종목이 그 다음날 바로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이 또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그 종목들에서 좋은 타점이 나왔을 때는 바로바로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QR 찍고 노란톡방 입장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에코프로비행 같은 경우에는 제 주력주입니다. 뭐 에코프로가 10만 원대에서 150만 원, 160만 원대까지 가는 데 있어서 저는 한 100번가량을 공략을 했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 안에서도 공략을 했었고 또 플랫폼에서도 공략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눌리는 흐름에 있어서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 왜냐? 보통 고점이 나오고 나서 한 3, 4거래일 차에는 미수와 신용을 터는 물량이 나오면서 반등을 하더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자, 이 구간에서 이제 종가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또 한 2거래일, 3거래일 기다리셨다라고 하면은 약 20%가량 수익권을 또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한번 잠깐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없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제가 수익이 이렇게 잘 나요,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 노란톡방에 오시면은 여러분들도 아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량만 집중을 하셔가지고 한 5에서 10% 정도만 수익을 내시고 그 다음에 뭐 점심을 먹으러 가시고 뭐 브런치를 드시러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게 되면은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시세 탄력이 가장 효율적으로 나오는 구간에서만 공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종목을 뭐 일주일 아니면은 뭐 많게는 몇 달, 뭐 몇 년 이렇게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 몇 분 정도만 들고 있으면은 충분히 여러분들께 수익을 가져다 드릴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금운동 종목들을 보니까 확실히 그동안 2차 전지주가 대세였고 또 다시 제약바이오가 주목받고 있구나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트렌디한 투자의 달인 맞으신 것 같습니다. 자, 아주 부드럽게 떠오르는 섹터로 관심을 옮겨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설위원님의 예리한 시장 이야기 만나보실 수 있도록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보내주시면 링크 드리고요. 참여 코드는 7777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빅매치 포인트 시간인데요. 자,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섹터들을 알아볼 겁니다. 자, 어떤 섹터를 눈여겨봤더라면 승점을 획득할 수 있었을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주 빅매치 포인트 총 3개의 섹터가 있네요. 첫 번째 포인트는 초전도체입니다. 자, 이번 주에 가장 뜨거웠던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AI네요. 자, AI 챗봇 열풍으로 관련주들 뜨거운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2차 전지입니다. 7월의 주도주였습니다. 네, 눈여겨봐야 했었던 섹터들 몇 가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급락장 속에서도 통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핫했었는데, 자, 아직 검증이 안 된 만큼 좀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설위원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체 3일 천하로 끝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다음 주도 당연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들어온 돈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랑 그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상당히 큰 세력들이 좀 가지고 놀기 되게 좋은 종목이 되었다. 그런 섹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제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주식적인 사고를 가지고 보게 되면은 그냥 하한가 가면 산다. 그다음에 상한가 가면 판다. 약간 이런 트레이딩도 유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락 VI에 걸린다, 하한가에 간다. 그리고 또 상승 VI에 간다, 상한가에 간다. 이런 업앤다운 방식으로 좀 트레이딩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변동성 안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털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매매를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조금 한 이슈에 다 바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악재가 나왔다, 그러면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호재가 나왔다, 그러면은 악재라 생각하고 이제 파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8월에는 이제 네이버의 대격변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드릴 것 같고, 또 어떤 AI가 이제 등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지금 현재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열풍의 개미들 같은 경우에 증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핫하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보시면은 이제 지금 현재 시장 랭킹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에코프로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금 1, 2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인 서남과 덕성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면서 2등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공략을 도와드렸던 파로사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 지금 한 5등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로는 또 금양 에코프로 HN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장 주도주 랭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랭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침마다 그리고 장 마감마다 제가 다 계속해서 랭킹을 측정을 해서 퀀트를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정보도 받아가시고 오늘 얘가 1등이구나. 그러면 얘 1등을 어떻게 매매할까? 이거에 대한 제가 피드백도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 참고해서 QR코드 찍고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다음 주에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고 있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솔트룩스입니다. 네, 이 종목을 좀 탑으로 좀 보고 있어요. 아마 다음 주에는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A매치 포인트로 가져와 봤고요. AI 관련주로 해가지고 이제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대화형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업, 인공지능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AI 관련주라고 하면 솔트룩스나 셀바스 AI, 셀바스 헬스케어, 그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를 이제 저는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 솔트룩스를 먼저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종목이 이제 일봉상 이런 식으로 이제 신고가 이전에 직전의 고가를 지지받고 신고가를 가고 있는 흐름도 있지만 어떤 재료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갤럭시 스마트폰에도 챗 GPT가 탑재가 된다. 그러면서 이 솔트룩스와의 삼성 간의 협업이 시장에서 지금 현재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부터 말씀하게 되면은 이제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챗 GPT 개발 착수를 했는데 계약서 개발 기간이 조율이 되면 곧 발표를 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에서 이제 3분기 안에 최대한 빠르게 개발해달라고 이제 하는데요.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그때까지는 좀 불가능하다. 개발 기간 조율에서 의견 차이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달부터 이제 솔트룩스 개발 직원이 이제 20명에서 30명 정도 가량이 이제 삼성전자에 출근을 해서 삼성 챗 GPT 개발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저는 노란톡방 안에서 당연히 공략을 할 거고요. 조만간 이제 솔트룩스를 포함해서 다른 AI 관련주들도 좋은 매수 타이밍이 다가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노란톡방에서 같이 흐름 지켜보면서 공략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두 번째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예요. 네, 차트 이쁘죠? 네, 정말 이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오피스 소프트웨어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네이버 AI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가 있고요. 그다음에 알체라, 폴라리스 오피스, 오브젠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료로는 이제 네이버 AI와의 협업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8월 3일 날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자사 AI 오피스가 또 8월에 출시가 된다.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 같은 경우에도 8월 달 중순에 이제 출시가 된다고 했거든요. 8월 24일 날 공개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같이 가는 어떤 좀 네이버 관련해서는 이 종목이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상승률이 좋고 또 탄력이 좋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3년도에 이제 전 세계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AI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차 전지가 가장 핫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AI가 여전히 가장 핫해요. 핫한 키워드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구글 같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현재 AI를 굉장히 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국내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 AI 열풍을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 본격적으로 이 AI 시장에 전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8월에 하이퍼클로버 X를 시작으로 해서 10월까지 다양한 AI 서비스를 또 공개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속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눈여겨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와 함께 AI 관련주들 공략하실 분들은요. 지금 당장 QR 찍고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AI 관련주 짚어주셨습니다. 자, 솔트룩스와 폴라리스 오피스 꼽아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뉴스들 그리고 중요한 이슈들 체크하실 수 있도록 노란톡 오픈 채팅방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문자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직접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종목이 남아있다고 들었는데요. 전문가님, 혹시 또 다른 종목도 있을까요? 네, 다음 비매치 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주 중에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또 한 종목을 더 가져왔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국내 최초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 이제 휴보를 개발한 키스트 연구팀이 이제 2011년도에 이제 설립을 한 기업이고요. 로봇 관련주로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계속해서 가고 있는 T 로보틱스나 SB 비테크, SPG, 뉴로메카 이런 기업들을 같이 관심을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대장으로서 맏형으로서 지금 이끌어주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에 있어서 현재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고 경영진 네, 미래 신기술 선점 의지에 따라서 사람처럼 이제 두 발로 걷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개발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검토한다라는 소식에 어제 그 3거래일 이전에 기준봉이 나왔었고 이후에 눌림목을 아주 이쁘게 해주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 그림입니다. 현재 전고점이 14만 2,900원이에요. 이 구간을 다시 한 번 더 터치하러 가든지 아니면 그 구간을 넘어서
제2차 파동을 한 번 더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 지분 관련주이기도 해요. 2023년도 1월 초에 삼성전자가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이제 참여했고 지분의 약 10% 이상을 삼성전자에서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산입니다. 두산.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형의 이제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주요 종속회사로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나 아니면 두산 밥캣,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어떤 큰 모멘텀에 있어서는 현재 두산 로보틱스 IPO 주관사 선정 소식에 이전에 상승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를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로봇 관련 큰 이벤트로 이제 하반기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일정이 있습니다. 조만간 상장 예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일정에 맞춰서 또 로봇 섹터가 이제 시장의 주도 섹터로 충분히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 두산 이런 종목들, 이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공략하실 분들은 지금 QR 찍고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로봇 관련주였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꼽아주셨는데요. 자, 뭐 그동안 바닥을 다지고 AI 관련주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이제 올라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중요한 이슈들을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에 보내주셔도 링크 직접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코드는 7777이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에는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이 가지고 온 비결을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여러분은 지금 투자 올림픽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생각 들 겁니다. 이런 좋은 종목들 내가 직접 고를 수는 없을까? 자,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주로 공중전으로 유명하시거든요. 자, 공중전이 무엇이냐? 뭐 적당히 오르는 종목 아니고요. 하늘 끝까지 치솟는 그런 종목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그 공중전의 비밀을 지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많이 하는 매매는 신고가 유형의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신고가를 뜻하는 거는 시장에서 당연히 이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고가 매매란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강한 신고가가 무엇이고 약한 신고가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제가 오늘 제안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한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만 거래를 하고 있고, 실제 제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10만 원대부터 160만 원대까지 한 100회 정도를 공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종목을 공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비결을 제가 오늘 시간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의 3요소에 좀 약간 기본에 충실한 편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재료나 뭐 수급이나 뭐 차트가 있죠. 네, 글씨가 있다라고 해서 좀 지루할 수 있지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빠르게. 자, 재료라는 저한테 가장 큰 재료란 이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어떤 종목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게 또 산업의 변화의 중심이 되어 있는 종목이면 더 좋고요. 거기다가 실적까지 겸비하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섹터가 어디였죠? 2차 전지였습니다. 지금 현재 AI와 로봇은 이 두 가지 글로벌 트렌드와 산업의 변화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아직 실적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 종목들도 실제로 실적이 찍힌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처럼 가는 시기가 올 겁니다. 네, 다만 어쨌든 이 재료적인 모멘텀을 첫째로 강조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수급입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과 이제 스마트머니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근데 이 기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기법 안에도 이 수급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형화해서 제가 수치를 적어놨어요. 자, 그다음에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이나 어떤 지지와 저항, 추세 등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추세가 좋은 종목을 저는 선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로그 차트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로그 차트 이게 뭐지? 라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많은 노이즈를 줄일 수가 있어요. 어떤 노이즈를 줄일 수 있냐면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차트를 무조건 봐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일반 차트를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HTS에서 이제 설정을 다 마우스 한 번만 클릭하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바로 안내를 도와드릴 거고요. 그래서 세력축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가격으로 되어 있느냐, 퍼센테이지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차트 모양새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거를 예시 차트로 제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그 차트를 봐야 되는 이유에 있어서 착시 현상과 왜곡을 줄여서 이 편견을 깨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주가의 어떤 정확한 추세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효한 도구인데 많이들 활용을 안 하세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다 로그 차트를 보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일반 차트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 길이가 엄청 길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야, 저거 어떻게 공략해?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로그 차트를 보면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월봉의 일반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월봉 에코프로를 키게 되면은 이런 차트랑 똑같은 모양이 나올 거예요. 엄청 최근에 여기 20만 원대에서 153만 원대, 153만 9천 원. 보시면 이게 엄청 길어 보이죠, 여러분들. 엄청 길어 보이잖아요. 야, 이걸 어떻게 사? 이럴 수 있잖아요. 아, 나는 이런 데서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로그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로그 차트를 보시면은 자, 똑같은 아까 이 구간을 여러분들은 보시는 거예요. 네,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보는 건데 아까보단 조금 덜하죠. 차트 모양새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이 구간에서 여기까지 올라간 간격이나 최근에 10만 원대에서 150만 원까지 올라간 간격이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만큼 올랐는데 여러분들 일반 차트에서는 이 구간이 안 나와요. 점으로 보일 겁니다. 점으로. 하지만 제가 추천하는 로그 차트에서는 자, 이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기법, 람보르기니 고속도로 기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저는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합니다. 이 구간에서. 근데 이 선을 돌파하면은 저는 매매를 합니다. 자, 어떤 기준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람보르기니 고속도로 기법이다라고 이제 명명을 했고요. 그런 흐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준을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가 또 나왔죠. 조금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 한 페이지만 지금 글씨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 원리만 설명을 드릴게요. 평행 채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평행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추세선, 두 개의 추세, 이게 이제 평행하게 놓여진 어떤 박스를 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것만 박스가 아니에요. 자, 이것도 박스라고 저는 쳐요. 이렇게 가는 것도 이것도 박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채널 같은 경우에는 자, 두 개의 저점과 하나의 고점을 기준으로 그려지게 된다. 자, 그다음에 평행 채널의 상단에서는 저항으로 1차적으로 작용을 하지만 하단에서는 지지로서 작용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박스권 매매를 또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거는 수요가 폭발하는 종목, 수요가 매우 강한 종목을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 원리의 첫 번째 원리는 반대로 상단이 돌파될 경우에는 강력한 지지로 작용을 하면서 추세가 본격적으로 가속하면서 나온다. 찐 추세가 나온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예전에는 에코프로가 조금 어렵게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한 번에 가잖아요. 그거는 가속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저는 이 가속하는 구간에서 매매하는 거 굉장히 좋아한다. 찐 시세를 쉽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람보르기니 고속도로라고 지었잖아요, 이름을. 자, 그러면은 자, 모멘텀이 강한 종목은 저는 람보르기니로 제가 비유를 한 겁니다. 정말 모멘텀이 강하다. 예전에도 에코프로는 좋은 종목이었어요. 에코프로 BM도 좋은 종목이었고요. 포스코도 좋은 종목이었어요. 하지만 람보르기니가 어떻게 되죠?
고성능 슈퍼카로 놀라운 가속력과 힘을 자랑하는 애지만 하지만 서울 시내에서 주행을 하게 되면은 일반 차와 다름이 없잖아요. 속도적인 부분에서. 물론 간지는 훨씬 더 람보르기니가 나지만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일반 차보다 조금 더 빠르지만 엄청난 가속력을 보여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즉 진정한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나 레이싱 트랙에 나가야 알 수 있다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강한 종목도 저는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 람보르기니와 이 고속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게 수익을 낸다. 그거는 결국에는 서울 시내 안에서 놀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는 수익을 쉽게 내요. 그거는 제가 서울 시내 밖으로 나가서 고속도로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거기서는 슝슝 달리잖아요, 차들이. 네, 그래서 그런 원리를 활용해서 만든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핵심 비기, 람보르기니 기법의 핵심 비기에 대해서 첫 번째는 월봉상 평행 채널 상단 돌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거, 야, 그러면은 이 채널 어떻게 그리는 거야, 너는? 그거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한 3초면은 그려요. 3초면. 자, 그리고 일봉상 약 5천억에 대한 거래 대금이 필요합니다. 이 상단을 돌파할 때는 약 5천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5천억. 자, 여러분들이 제가 뭐 바로 올라가니까 종목이 뭐 여기서 사세요 하면은 바로 올라가니까 뭐 세력이랑 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최소 5천억, 뭐 아니면 3천억, 1조, 포스코 홀딩스 8조 나왔어요. 이런 종목들이 제가 뭐 여기 TV 나온다고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 구간을 돌파했을 때 목표가는 최소 30에서 50% 수익을 목표로 한다. 뭐 100%도 가능합니다. 충분히. 모멘텀만 여러분들이 판단할 줄 알면은 뭐 100%, 뭐 500%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소페타시스의 월봉 일반 차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소페타시스의 월봉을 틀었을 때는 이런 모양새예요. 자, 여기 다 점으로 보이죠? 그리고 최근에 올라온 것만 상승으로 보이죠? 네, 이거 편견을 깨셔야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보실게요. 아이고. 자, 이소페타시스의 여러분들 로그 차트예요. 아까랑 똑같은 차트인데 로그로 설정을 바꿔놓은 차트입니다. 자, 어떻죠? 아까 에코프로랑 똑같지 않나요? 자, 보시면은 자, 이런 지지, 자, 1번 지지, 2번 지지, 두 개의 지지선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그거를 여기 고점이나 이전에 상장 고점에다 갖다 붙이면은, 자, 이런 데서 저항을 받죠. 그러니까 여기서 1, 2번 지지를 받고, 자, 여기서 1번, 2번 저항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또 저항을 받습니다.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 자, 그러면은 여기서 2달 정도로 저항을 받아요. 2달 정도. 여기서 떨어질지, 여기서 올라갈지 몰라요. 우리는 여기서 매매를 한다, 안 한다? 안 하면 돼요. 자, 어디서 우리가 매매할 거냐면은 여기 돌파하고 나서, 자, 딱 이렇게 깔끔하게 장대 양봉을 쓰고 나서 그때 매매를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자, 13,000원에서 저는 들어갔었거든요. 노란톡방에서 13,000원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되죠? 43,300원. 이게 2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는 어렵게 나왔죠. 똑같은 수익이지만, 똑같은 상승 탄력이지만 이 구간에서는 어렵게 나왔죠. 지그재그. 이거 멀미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싫잖아요. 수익 내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흔들면은. 여기서는 수익 내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바로바로 가는데. 그러니까 약간 쉬운 구간에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여기는 서울시예요, 서울시. 여기는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그러니까 신고가라고 해서, 자, 이 구간이 신고가예요. 신고가인데 여기서 저항받고 빠져요. 이거는 어디 이런 저항선 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한 신고가죠. 하지만 여기를 뚫었다는 거는 강한 신고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강한 종목으로 매매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기술적인 요인들도 디테일하게 보면서, 야, 이거 뚫었다. 그러면은 매수한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수익 실현한다. 단순하죠. 네.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이 종목의 금량의 월봉 로그 차트예요. 자, 보시면은 똑같죠. 아까 그 이소페타시스랑 금량이랑 에코프로랑 똑같죠. 자, 보시면은 1번 지지, 2번 지지, 저항. 그리고 나서 뚫었다. 매수.
어떻게 되죠? 여기서 한 2만 원이에요. 높죠? 네, 여기서 들어갔으니까 높죠. 여기서 내가 7천 원대도 봤는데 근데 2만 원에서 20만 원대까지 가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다고 해서 기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더 명확합니다.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엔비디아, 미국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라고 하면 엔비디아 주식이 있죠. 자, 그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자, 이 구간을 뚫어내고 나서 눌렸을 때 지지를 받아주죠. 1, 2, 더 많아요. 여기 3, 4, 5 이렇게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1, 2 저항받고 그다음에 돌파, 눌림, 재차 상승. 자, 이 구간이 100달러입니다. 지금 얼마죠? 460달러, 500달러대예요. 5배 오르죠. 자,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신고가에 대한 기준이 없을 거예요. 얘는 신고가인데 떨어지네? 얘는 신고가인데 10배를 가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차트들에 대한 어떤 디테일, 그게 또 글로벌 트렌드나 아니면은 산업의 변화와 맞아 떨어졌을 때, 그게 또 실적까지 맞아 떨어졌을 때 이 기술적인 포인트는 더 포텐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매매를 하고 있다. 사실 제가 왜 이런 기법을 가지고 왔냐면은 이거 기법도 아니에요. 사실 기법도 아닌데 제가 에코프로를 매일 신고가, 그러니까 매일 가장 그 역사상 최고가에 이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야, 너는 왜 이런 종목만 매매해?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갈 것 같거든요. 내일도 가고 내일 모레도 더 갈 것 같아. 그래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매매를 조금이라도 이해해 달라는 차원에서 한번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비밀은 신고가 매매, 그리고 로그 차트, 또 람보르니 기법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강했던 선수들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특별한 전략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이러한 전략들 아래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높이 뜰 종목 예상되는 거 있으실까요? 네, 일단 저는 AI 쪽을 조금 눈여겨보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단 탑픽으로는 저는 솔트록스를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랭킹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다라고 했죠. 한 5등권에 있는 종목인데 네, 파로스 아이 바이오.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잡아드리고 저점에서, 그리고 이틀 전에도 한 5번, 6번가량을 트레이딩을 해서 저점에서 잘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도 실시간으로 좋은 타점에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데이터와 AI 플랫폼, 혁신 신약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자, 재료로는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핫한 기업이 이제 엔비디아라고 했죠. 네, 그 엔비디아와 공동 개발 전략을 AI 신약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같이 연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제가 가장 핵심으로 바라보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AI는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결국에 궁극적으로 어떤 제품이냐, 어떤 서비스가 이제 탄생해서 사람들을 열광시킬 건가에 대해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의료와 교육을 너희가 눈여겨봐라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잘 간 종목들이 뭐죠? 루닛, 뭐 뷰노 이런 종목들이 또 몇 배 갔었잖아요. 그런 흐름에 있어서 저는 또 AI와 관련된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 8월 첫째 주 토요일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로스 아이 바이오입니다. 자, 그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눌림목에 대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자, 보시면은 자, 이 구간, 이 중심가 이런 데에서 조금 눌림으로 들어갔을 때 잡는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수가는 그래서 18,000원에서 16,500원 정도 잡아볼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을 볼 것 같아요. 한 21,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 파로스 아이 흐름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또 어떤 흐름이 나올지 확인하시고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QR코드 찍으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즘 주목받는 AI 그리고 바이오까지 합쳐져서 자, 높이 뜰 종목 파로스 아이 바이오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자, 가격 전략까지 잘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러한 자세한 이야기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3772번으로 윤사무에 보내주시며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까지 쭉 함께하는 투자올림픽 그 첫 번째 시간 윤사무의 해설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알찬 시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토요일까지 쭉 이어지는 투자올림픽 마칠 시간입니다. 자, 다음 주 시장을 위해 준비하는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올림픽!